K-양극화.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관건인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대처가 변수입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초등학생 동생을 성폭행한 이부 오빠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범행은 모두 인정됐지만 법적 한계는 여전했습니다. 충청권 지역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충북을 찾아 대들보를 옮기는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농민들이 1년간 공들여 지은 농작물을 훔쳐도 벌금 50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1명, 충주 4명, 괴산 2명, 진천 9명, 증평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5,285명, 누적 사망은 73명입니다. 진천 육가공업체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천구는 해당 육가공업체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8명의 감염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3월에도 40명 넘게 집단 감염됐습니다. 한편 청주에서도 소년원과 자동차 영업소 관련 확진자가 4명 늘어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부 오빠의 반인륜적 범죄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 이부 오빠가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성폭력 횟수가 검찰 공소장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질 때 적용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에 대한 한계는 여전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부 오빠가 1심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부 오빠는 사랑한다고 접근했고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아래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됐습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통곡했습니다. 초등학생 딸이 뒤늦게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였다는 걸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떠올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도 하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법정에서 구속되는 거 보니까 좀 안도의 한숨이라고 해야 될까? 지난 6월 MBC 보도 이후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친부는 증인으로 나서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추가 범행을 알리고 가해자가 동생과의 성관계 사실을 퍼뜨리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피해자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친족사의 범행은 더욱 그렇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범행 횟수는 공소 사실보다 많았던 것이 분명하고 메시지 내용과 여러 정황상 수십 차례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며 피해자와 친부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형에 비해서 실제 판결이 좀 더 적게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당초 가해자인 이부 오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여 다시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협박이 없는 아동과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있을 때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미성년자 강간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다만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는 게 맞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탈북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중학생을 성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50대 경감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경감은 지난 2017년 서울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탈북민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해당 경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오늘 충북을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수도 완성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과 모레 충청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충북을 찾은 김두관 의원. 가장 먼저 KTX 오송 분기역 일대를 둘러보며 호남에서 오송을 거쳐 강원까지 이어지는 강호축건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권 광역철도도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청주도심을 통과해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역철도가 청주 시내 도심을 통과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정치 여정 대부분을 지역에서 보낸 만큼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9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세종시를 탄생시킨 장본인으로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행정도시 건설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충청권을 포함해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집으로 치면 인테리어 정도 바꾸는 거고요. 저는 대들보를 옮겨서 확실하게 이 충청권을 국가 수도하겠다는 거니까. 여당 대선 후보들의 경선 전 충북 방문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경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4주 더 연장합니다. 충청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이동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조정해 3단계 거리 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가능하고 결혼식도 식사 제공이 없다면 99명까지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도 입원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오는 13일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농민들의 한 해 결실을 몰래 훔쳐가는 비양심적인 도둑들. 왜 안 없어지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확량의 절반가량을 잃었는데도 어렵게 붙잡은 범인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50만 원 약식 기소였습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수확이 한창인 충주의 한 복숭아 과수원. 나무 사이로 CCTV가 눈에 띕니다. 누군가 자꾸 복숭아를 훔쳐가자 주인이 1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겁니다. 그루마다 수십 개씩 사라진 지도 벌써 3년째. 값을 잘 받을 수 있는 최상품만 골라 뜯어가는 데다 다음 날 출하하려고 자재 창고에 쌓아둔 수확물까지 없어지자 자구책으로 CCTV까지 들여놓은 겁니다. 소매할 경우에 4만 5천 원 정도에 나가는 복숭아 크기예요. 그 크기가 보통 9개에서 10개거든요. 그러면 9개만 훔쳐가도 4만 5천 원이고. 또 다른 농가도 비슷한 피해를 봤습니다. 다 자란 복숭아가 사라지는 일이 6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시로 나타난 절도범에 애초 기대한 수확량의 절반가량만 겨우 채웠을 정도입니다. 참다 못해 가족들이 번갈아 순찰에 나섰고 끝내 범인을 붙잡았지만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검찰이 내린 처벌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 기소가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남 피땀 흘려 흘린 농작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따다가 자기 통장 채우느냐고 뱃속 채우느냐고, 응?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서리를 포함해 농산물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피해 규모가 작거나 상습범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 검거율마저 50%를 밑돌아 수확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방범 시설물들이 강화되는 게 좋고요. 플래카드를 게시한다든가 하는 이런 좀 간단해 보이지만 노출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예방적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추석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농산물 절도. 1년을 공들인 결실을 훔쳐가는 건 명백한 범죄라는 공감대와 이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대학에 충북의 4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극동대와 유원대, 중원대 등 충북 도내 일반대 3곳과 전문대인 강동대는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재정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탈락으로 대학 운영과 신입생 모집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됩니다. 올해 들어 충북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9채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월별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충북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33,800여 가구로 이 가운데 93.7%인 3만 1,000여 채는 중소형 아파트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중대형이 7.2% 상승했지만 중소형은 5.2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청주시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대출 범위도 전세자금에서 매입자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혼인신고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씩 5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산과 단양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2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괴산군의 출생아 수는 78명, 단양이 74명으로 집계돼 1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보은군도 112명으로 나타나 100명 선이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충북은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분석돼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청주시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살까지 어린이와 임산부로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와 임산부는 오는 14일부터 우선 접종을 시작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팀이 월컵 최종 예선 1차전에서 답답한